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 아마도 자녀들의 교육일 텐데요. 명품 교육벨트를 만들어서 용산구를 강북지역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분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인데요. 잠시 뒤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서는 CT병원 최은과장과 함께 여름철 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민원실. 민원 상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스마트폰 앱 YTN 예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서울시에서 최근 주민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용산구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하시죠. YTN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용산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용산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났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선택을 해주신 그런 덕분에 지난 7월 1일 민선 6기 용산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3선 구청장이 취임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 용산 구민들이 3번씩이나 성장현 청장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선에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요. 네.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또 서울의 중심은 용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하면은 참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 용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이 구청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리 용산에 산 지가 35년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의 또 구청장을 역임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용산의 여러 가지 문제 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제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용산에 사신 지 35년 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거의 1980년대? 그렇습니다. 7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 그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인데요. 예. 밤에 야간 열차 타고 상경에서 처음 내린 역이 용산역이었고 예. 그래서 그게 용산에 살게 된 인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주민 행복 지수 조사에서 용산구가 1등을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부자 동네인 뭐 강남이나 서초구가 1등 할 것 같은데. 우리 용산구도 거기에 못지않는 그런 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지난해 네. 서울연구원이 서울 시민들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자치구별로 그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리 용산구가 100점 만점에 이제 72점으로 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서 서울시에서 1등을 했는데요. 예. 용산에 살고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또 말씀하시는 구민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가슴 뿌듯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1등이 아니라
서울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행복지수 1등 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3선까지 성공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어떤 신경이셨는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본 사람은요, 매가 무섭거든요. 예. 저도 크고 작은 선거를 8번째 치렀습니다. 예. 선거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힘들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예. 물론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늘 선거 때마다 예. 불안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뭐 용산구청장 3번째로 됐습니다만은 후보자로 선거운동할 당시 그때 본 용산 또 지금 본 용산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원도 한도 없이 사람을 또 다니면서 만날 수 있거든, 자유스럽게요. 하루 종일 또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또 제 발로 걷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장 눈으로 그리고 또 후보자 눈으로 돌아가서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많이 말하자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보고 느낀 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용산이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어느 한 가지가 잘 돼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많은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도 가장 이제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이 그 교육입니다. 예. 사람이 곧 희망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용산에서 크고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용산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내일이거든요. 예.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용산은 지금 100년 그 역사를 가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예.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학교들인데요. 이제 2017년이면은 또 서울시 교육청이 용산으로 이사를 해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다른 구에 없는 그런 교육 용산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4년간 정말로 이 교육 분야에다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강북 교육의 용산을 메카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용산구를 강북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식들이 사는 세대 다음 세상은 우리 용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용산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의 질에 이르게까지 이제는 좀 제대로 한번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려고 한다면은 그 전통이라고는 그 좋은 토대 위에다가 시설이라든가 훌륭한 교육 콘텐츠 같은 것들을 잘 쌓아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육청이 이전에 올 것이고요. 네. 그런다면은 서울시 교육청과 숙명여자대학교를 잇는 명품 그 교육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용산을 상징하는 그런 얼굴로 만들고 싶고요. 네. 지금 100억 꿈나무 장학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365일을 책임을 지는 365 교육사업이라든가 대학생들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로 이렇게 함께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안에다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공교육 특화 프로그램이 다른 구에서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용산으로 이사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용산구 어느 쪽으로?
후암동 사거리라고 과거에 그 수도여자고등학교가 있던 자리가 네. 있습니다. 예, 거기로 이제 이전을 해오게 돼 있습니다. 2017년까지 옵니다. 수도여고 부지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용산구 내에도 자사고가 있습니까? 자사고는 없는데 자유령 공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중경고등학교가 자유령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예. 지금 교육 문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구청장 혼자보다도 교육감 또 교육청 쪽하고도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전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 당시 후보입니다. 저도 후보였고 약 1시간 반 정도 용산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제가 2차례 만나서 용산 교육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모았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100년이 훨씬 넘는 그 역사를 가진 학교가 7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노후되고 또 낙후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까지 잘 함께 의논하고 또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는 것 결국은 나라와 우리 지역 모두를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용산구에 한 13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구립이 20개가 있고요. 예. 내년 2015년도에는 이태원 이동하고 그리고 성심여자고등학교에 2곳에다가 구립 어린이집을 새롭게 오픈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쉽지 않는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또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좀 더 많이 늘리고 만들어서 안심하고 우리 용산의 학부모들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용산으로 이사를 오는 그런 도시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학부모님들도 신바람이 날 거고 또 아이도 더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은 계속 좀 모자라는 상황인가요? 그러지는 않는데요. 예. 모자라고 그런 건 않는데 주로 이제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다 보니까 사설 어린이집은 사립은 그렇지 않는데 구립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용산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다문화 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신지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용산구에는 등록이 된 외국인이 13,000명이 넘습니다. 예. 용산에는 약 한 90개 나라의 대사관제가 들어와 있고요. 또 문화원이 있고 이슬람권만 하더라도 22개 대사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슬람 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부 이촌동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아주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예. 우리 또 용산구는 이태원하고 이촌동에 글로벌 빌리지 센터라든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또 문화체험 또는 가족 캠프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또 다문화 교육을 다문화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가 교육 상담, 가족 상담, 통역, 번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용산 하면은 그 개발 문제가 가장 큰 관심 사항 중에도 하나인데 그 개발 추진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 전체 면적이 한 7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다. 예. 도심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그런 곳인데요. 예. 이번에 우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남산 고도 제한 때문에 평균 5층밖에 지을 수가 없는 곳을
서울시를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예. 평균 12층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풀어냈고요. 예. 용산역 앞에는 그 집창촌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 구민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개발이 아주 조용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그 교훈들을 바탕으로 해서 용산 전체 우리 개발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또 소통하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역 바로 앞에 그 대규모 오피스텔하고 예. 뭐 아파트 막 들었었던데 예. 교통 문제는 좀 없을까요? 좀 번잡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다 교통 영향 평가를 받고 예.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 그 복잡하고 이랬을 때보다는 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고 그러니까 훨씬 그때보다는 교통도 편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서부 이촌동 또 한남 뉴타운 개발 문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서부 이촌동 주민들이 참 많이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부 이촌동, 이촌 이동 주민들이 마음이 말하자면 힘들었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개발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우리 또 서울시하고 용산구가 충분히 논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개발을 통해서 도시에 새로운 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남 뉴타운 문제인데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3구역의 원래 210% 용적률이 이번에 231%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래서 당초 4,992가구를 지을 수 있었는데 5,757가구로 765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산의 모든 개발이 순항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촌 이동, 서부 이촌동을 포함해서 잘 관리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교육 문제, 뭐 다문화 문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구 이끌어오시면서 어르신 복지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바쳐오신 분들이고 또 이나마라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분들인데 이런 어르신들 복지는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는 그 치매 중풍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을 요양을 할 수 있는 요양원이 80병상이 넘는 요양원이 2개를 갖추고 있는 초현대 시설로 갖추고 있는 서울에서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그 두 곳이 어디에 있나요? 한 곳은 한남동에 과거에 단국대학교 부지에 있고요. 또 한 곳은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의 요양원을 보유한 그런 말하자면 80병상이 넘는 그런 요양원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치구고요. 은빛 영화관 무료 운영이라든가 또 어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이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에게 무료 서틀버스로 구청이라든가 보건소를 자유롭게 이렇게 출입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구청장님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지금 질문할 내용이 훨씬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약속한 시간이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부럽다
많은 그들에게 G3가 말하기를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손짓 하나로도 찰칵 셀피 카메라.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K6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여름철에 가장 흔한 질환 바로 눈병인데요. 전염성도 강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CT병원 최은과장과 함께 여름철 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눈병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유병원 씨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오늘 아침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유 씨의 마지막 행적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해 여야 모두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중앙선 열차 운행이 갑자기 중단돼 승객 300여 명이 냉방이 되지 않는 열차에 1시간 넘게 갇혔습니다. 인천에서는 아파트 앞 도로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군이 차기 전투기로 선정한 F-35의 안전성 논란이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F-35의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중부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은 아침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눈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물어보시면은 CT병원 최은과장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여름철 눈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다른 계절보다도 특히 여름철에 눈병에 걸렸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여름에 덥고 습한 날씨가 그런 이제 미생물들이 증식을 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더 문제가 생기죠. 네. 올해 더위가 일찍 시작된 때문인지 감염성 질환들이 일찍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6월 초에 유행성 각혈막염 환자 수가 1000명당 16.5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여름철에는 휴가지나 수영장 같이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접촉이 잦아지는 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쉽게 옮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염성의 그런 눈병들이 많습니다. 예. 눈병에 걸린 분들 보면 보통 눈이 빨갛게 되거나 또 눈곱이 많이 끼거나 이러는데 이런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초기에는 눈의 결막 부위서부터 시작을 해서 붉게 충혈이 되고 그래서 이제 빨갛게 보이고요. 눈에 뭔가 들어간 것처럼 뭔가 낀 것 같은데 특별히 보이는 건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이물감이 자꾸 보이시고요. 그리고 예. 햇빛이나 어떤 빛을 보면 굉장히 심하게 눈부심이 온다든지 그러면서 예. 이제 눈이 이렇게 뭐 빠지는 것처럼 아프다, 눈물도 나고 눈꺼풀도 퉁퉁 붓고 뭐 이런 증상들 보이게 되고요. 예. 이게 이제 부위에 따라서 결막에서 각막 쪽으로 더 옮겨오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딱 그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예. 거기에서 이제 혼탁 온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시력좌를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좀 중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또 임파선이 종착이 된다든지 특히 어른들보다 아이들에서 열이 난다든지 뭐 인후통, 설사 같은 전신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눈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여름철 눈병 중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그 바이러스성 각결막염들인데 예. 그 중에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 이게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 유행성 결막염 그 예. 여름에 눈병 되게 하면 이 병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폴로 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급성 출혈성 각결막염 그리고 인도 결막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유행성 각결막염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고요.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급성 출혈성 각결막염은 엔테로바이러스나 콕사키 바이러스 뭐 이런 네. 것들에 의한 것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 유행성 각결막염이 흔히 얘기하는 결막염이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유행한다 이렇게 하면 네.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아데노바이러스 무슨 뭐 제8형, 19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생기지만 아무튼 아데노바이러스를 주로 해서 그런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인데요. 예. 네, 어떤 장소에서건 간에 직접적으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것에 직접 접촉을 하시는 경우에 특히 이제 뭐 물수건이라든지 풀장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가 되기가 쉽고요. 예. 집안에서 이제 한 분이 문제가 생기면 온 집안 식구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언젠가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옮겨져서 학교를 뭐 이렇게 빠지도록 그런 일을 했다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전염성이 심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생기면 굉장히 가족 내에서도 많이 잘 번지고 이렇게 되죠. 막 수건을 별도로 사용해도 결국은 다 예, 결국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건뿐만 아니라 이제 손에 의한 접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은 뭐 보통 우리가 보이는 결막염의 그런 증상, 눈물, 이물감, 뭐 결막의 종착 등이 나타나다가 눈꺼풀이 상당히 붓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예. 각막 부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력이 감퇴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한 상태가 되고요. 대개는 3, 4주 정도 증상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좀 줄어들지만 약간 그 불편한 감이 뭐 수개월 수년까지 예. 또는 이제 시력 장애까지 온 경우라면 그것이 이제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죠. 아폴로 눈병도 흔한 여름철 눈 질환 중에 하나인데 좀 네. 설명을 해 주시죠.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진 이게 이제 출혈성 각결막염인데요. 그래서 네. 이제 엔테로바이러스나 뭐 콕사키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고 그 급성 그 각결막 하출혈이 생기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눈병이라고 불리게 된 데는 조금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예. 아폴로 위성 11호가 달에 착륙한 그 시기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이 결막염이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눈병으로 불려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되게 아폴로 눈병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유행성 각결막염보다는 굉장히 잠복기가 짧아서 8시간에서 2일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그 경과 기간도 아까 3, 4주 정도라고 했다면 아폴로 눈병의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충혈과 통증을 더불어서 혈흔이 보이는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보인다 해서 이제 상당히 심하게 보이죠. 그
잠복기가 네. 각결막염보다 짧고 네. 빨리 진행이 되는데 증상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네, 증상은 일반적인 증상 비슷하시고요. 처음에 이제 눈의 통증이라든지 이물감, 그다음에 빛을 보면 눈이 상당히 부시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여기에 그 피가 섞인 그런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특징적이고요. 네. 이제 한 25% 정도에서는 열이 난다든지 전신 무력감이라든지 전신의 근육통 같이 전신 증상이 좀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대개는 이제 그런 합병증 없이 잘 치료가 되면 일주일 정도에는 좀 좋아지는 그런 질환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여름철 눈병 치료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치료는 사실 바이러스 질환이 다 그렇듯이 네. 시간을 잘 지나가면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부위가 결막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각막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눈을 보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혹시 반응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그 안쪽에 이렇게 유착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제 합병증이나 그런 상태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초기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문제는 진짜 안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체각등이라고 이렇게 한 40배 확대해서 보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걸로 좀 보고 상태가 많이 진행이 됐다든지 염증의 정도가 심하면서 각막을 침범한다든지 뭐 이러면 항생제를 포함한 그런 안약이라든지 또는 뭐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안과 질환,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치료보다 중요한 게 예방일 텐데 눈병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네. 예방은 첫 번째로는 접촉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로는 사실 접촉되지 않고요. 이제 환자가 접촉한 물건을 통해서 옮겨지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수영장이라고 한다면 그 기구들에 이제 여러 가지 있다든지 또는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많이 옮겨질 수 있고요. 그래서 첫째는 손 씻기입니다. 어디서도 우리가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을 조심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또 손을 사실 굉장히 생각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손 씻기를 깨끗이 하시고 그다음에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것을 아주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영장이나 같은 데 가시게 되면 그게 쉽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그렇죠. 눈이 가려우면 네. 아무래도 손을 당연히 가고요. 그래서 이제 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손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눈 비비지 마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혹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 2주 정도는 공공 장소나 수영장 같은 데 가시는 건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건강상담실에 오늘은 여름철 눈병에 대해서 시티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935번인데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눈이 빨갛고 자꾸 비비는 게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워터파크에 다녀온 게 원인인 것 같은데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수영장에 눈병 걸린 아이가 오면 전부 다 옵는 건가요? 이런 내용인데. 네. 수영장에서 한 명이 눈병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아이가 다 없는 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접촉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염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이 됐다면 없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워터파크를 갔다 왔다면 이제 전후로 해서 눈을 씻어준다든지 이제 손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생리적 식염수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씻어주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은 아무래도 지금 2주 정도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증상 발현 그 전후로 해서 이제 2주가 아직 안 지나셨을 것 같으니까 그 동안은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는 증상이 좋지 않은 시기라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반응이라든지 이런 걱정들이 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행성 눈병에 걸린 경우에 꼭 지켜야 할 상식 같은 게 있겠죠? 네, 첫째로
눈이 붓거나 뭐 어떤 그 이물감이 느껴질 때, 그러니까 아직은 증상이 초기이거나 좀 의심스러울 때라도 눈을 가급적 만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비비는 증상이 그런 상태를 이렇게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각결막 부위를 좀 벗겨지게 한다든지 그런 증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비지 마시고 눈에 손을 대지 마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안과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초기에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염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뭐 1주에서 2주 이 정도 이제 기간이 가기 때문에 요동하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 노출을 조금 삼가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지켜주셔야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5333번인데요. 시력이 좋지 않고 안경 쓰는 건 또 싫어서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렌즈를 착용한 지는 6년 정도 됐고요. 얼마 전에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뿌옇게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눈병이라고 하더군요. 평소 렌즈 소독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눈병에 걸리니까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인데 렌즈도 여름철 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예,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이제 렌즈의 경우는 두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그 렌즈에 의한 그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각 결막 부위를 우리가 이제 넣고 뺄 때 뭐 이렇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유행성의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인지를 좀 감별해 보시고요. 이제 분명히 이제 렌즈를 뭐 손으로 어차피 만지게 되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렌즈를 타고 들어오는 것 충분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렌즈에도 보통 소프트 렌즈가 있고 하드 렌즈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눈에 좋은지 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이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 용도상에 일단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프트 렌즈의 경우뿐만 아니라 하드 렌즈든 소프트 렌즈든 간에 사실 렌즈 인절이라 해서 각 결막에 이제 손상을 주는 것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조심을 하신다고 해도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렌즈를 사용할 때 이제 손을 이제 소독을 철저히 하시는 문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사실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공기를 타고 가진 않지만 이제 노출된 장소에서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또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렌즈를 타고도 들어올 가능성은 그 미용 때문에 쓴다는 그 서클 렌즈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클 렌즈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은 색소를 사실 침착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좋을 리는 없는 것이죠.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그걸 하다 보면 또 그 문제가 그 거기에 이 질적인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저렴한 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그 각막 쪽에 그것이 남는다고까지 하니까 그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겠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문자 6890번으로 들어왔는데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한 사람이 눈병에 걸리면 이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하고 얼마 안 되신 문제는 아니시겠죠. 이제 한참 전에 걸 걱정하시는 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근래에는 아무튼 옛날보다는 라섹이 이제 각막을 벗겨내는 그런 절삭 부위가 상당히 적어지기도 했고요. 요즘은 뭐 절삭을 했다가 다시 붙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시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라섹이라든지 이렇게 점점 더 가면서는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깎아냈지만 이제는 뭐 들어서 하고 다시 장착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치유가 되셨고 했다면 크게 문제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위험도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2295번인데요. 눈이 약한 편이라 평소 안과에 자주 갑니다. 얼마 전에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듣는 질환이어서 너무 놀란 나머지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진 않겠지요? 이런 질문인데요. 급성 출혈성 결막염. 뭐 어떻게 원인도 역시 바이러스겠죠? 네,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폴로 눈병이죠.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이고요. 근데 아무튼 출혈성 결막염이기 때문에 결막과 출혈이 보여서 이렇게 눈도 굉장히 시뻘겋게 보이고 뭐 아까 말씀드린 피눈물처럼 보이는 그런 게 이제 보이고 하니까 증상도 상당히 심하고요. 근데 이제 더 걱정인 것은 이것이 이제 뭐
꼭 이 질환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각결막염이 왔을 때 보통 우리가 각막과 결막 그 눈의 제일 최전방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염증이 오는 것인데 이것이 잘 치료가 안 되시면 엔도살마이티스라고 더 안쪽에 눈의 안쪽으로 염증이 번집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번지셨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안과적으로는 굉장히 중한 질환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돌리기 어렵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2주 이내에 빨리 치료를 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거죠. 이분의 경우에 눈이 약한 편이라 안과에 자주 가는 편이라 했는데 눈이 약한 분들이 병에 더 잘 걸리게 되나요? 눈이 약하다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조금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질환들이 좀 자주 오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출이 되시는 것이 제일 문제이기는 하고 뭐 그런 시기라면 아무래도 염증이 좀 더 잘 생기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9871번 유행성 각결막염에 걸렸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낫는다는 말에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안 좋아지고 앞이 더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눈병으로 합병증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걱정하는 이제 각막 쪽에 혼탁이 지금 오시는 것인가 하는 건데 그렇다면 빨리 안과에서 보시고요. 만약에 혼탁 상태가 있다면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합병증은 이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더 염증이 안으로 번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안과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가만히 있어도 낫는다고 병원에 가지 않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병이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받으면 아무래도 합병증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 증상이 왜 좀 이물감이라든지 약간의 순혈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초기 증상을 할 때 뭐 보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염증의 정도가 좀 더 지나가고 있다면 2차적인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약을 초기에 좀 쓴다면 이런 합병증들을 사실 잘 막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큰 합병증 없이 잘 지나갑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서부터 이제 무시하고 두다 보시면 아주 적은 합병증률이라고 해도 본인한테 오시면 100%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자는 뜻에서 초기에 이제 좀 진료를 잘 보시도록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실 CT병원 최은관장과 함께 눈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 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텔레콤.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군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공 메이르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때 볼이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로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기를.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손짓 하나로도 찰칵 셀피 카메라.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Q3 Q6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민,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